반갑습니다. 우리 예, 이용건 도의원 당선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예,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독자들에게 우리 예. 저기 화성 시민과 경기도민 예, 인사 한마디 하시고 정치 활동을 하게 된 계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이용건입니다. 우선 어려운 민주당으로서 어려웠죠. 어려운 데서 사실은 개표하면서 밤 새벽 꼬박 세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된 거 자체 되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당연히.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 변혁에 대한 이해를 좀 했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직접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면 하는 그런 권유라든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시연 거쳐가지고 이번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 11대 경기도 의원 당선 소감과 당선 소감은 포부. 대선 이후에 바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하면서 화성에서 가장 풀어야 될 게 뭘까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난개발 문제입니다. 난개발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시의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으로 그렇지만 이 질적이 이제 바탕이 이게 충원돼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해서 난개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큰 지역의 하나는 누가 뭐래도 군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공항은 사실은 군공항을 들어오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아야죠. 이거 어떻게 두고 올 수 있겠습니까? 또 매양리 너무 잘합니다. 그다음에 화성은 너무 잘 알고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막겠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요. 중국 최고죠 이게. 이게 수도권 매립지가 이미 다 됐죠. 매립이. 네. 그래서 임시로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조만간에 지밀이 또 매립 이게 금지가 되고 이러면서 조만간에 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해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지역에다가 너네가 부담을 다 안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소규모 광역화해서 쓰레기는 이게 우리가 종량제 봉투 사지 않습니까? 이게 발생시킨 사람이 책임져야죠. 마찬가지로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에서 매립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과 매립장이 처리시설들이 같이 집합해서 클러스터를 만들든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까지도 같이 거기에서 참여해서 폐기물 클러스터 같은 형태로 해서 저를 만드는 게 맞다. 또 한편에서는 그 안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미래 에너지도 같이 그 안에서 같이 고민해보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좀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젊은 시절부터 환경 운동을 해오셨으니까 한번 크게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네, 4년 동안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방향이라도 잡으면 성공하는 거겠죠. 지역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 같은 게 있으면 현안보다는 일단 해결 방안. 첫 번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성남에 약 4,000세대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하게 되는데 10년짜리지만 이제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분양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분양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간평으로 산정합니다. 근데 간평을 하게 되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주민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부영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 잡은 거죠. 지금 간평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분양받은 25평 아파트가 약 2억 5천에 분양받았습니다. 부영 3단지라고 해서. 지금 이제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얼마에 이제 거래가 되냐면 4억 4천 5천입니다. 로또죠, 로또. 대박이네. 예. 그것으로 분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근데 거기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아파트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그렇죠. 이것을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해결 방안이 참 찾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법이 지금 개정안이 발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평으로 하지 말고 조성원가 플러스 간평으로 합산해서 하도록 하자고 하는 게 매년 국회에 당시 조성원가라면 되죠. 그렇죠. 이게 매번 국회 회기 때마다 단골 의제로 의안으로 발의가 됩니다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과 안 되고 이거 그냥 묻혀버리고 있죠. 이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도연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요.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지역구가 화성이신데 예. 임기 내에 뭐 화성 지역에 꼭 뭐 이루고 싶은 정책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폐기물과 관련된 폐기물. 하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소 중립 문제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입니다. 2050년까지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2030년에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뭐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 할 수 없으니 이제 이게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아직 너무 더딥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구 모임이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금 예비 모임으로 탄소 중립 연구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제안 드렸고 해서 현재 7분의 도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구성이 되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동을 좀 해서 실제로 그 경기도 자체가 탄소 중립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화성이 탄소 중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송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발전 부분이나 운송 부분 이쪽에서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저기 큰 거죠. 발생되는 것 자체가 원래 규모가 커서 이 문제를 실효한다는 것은 간단치는 않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야죠. 이를테면 수소 특구로 해서 이제 시범 도시로 해서 에너지 문제를 좀 더 지역 에너지 중심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있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아니 화성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거 전국적인 경기도가 최고입니다. 큰 그렇죠. 이게 정책 제안인데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 이 의원님이 정치 철학과 지역구 시민들에게 할 말 있으면 좀 한마디. 뭐 철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동안 해오면서 인사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 단 1초라도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눈 마주쳐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그런 게 아주 기본론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어떨 게 있을까? 를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활 정치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들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한편에서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가야 될 방향과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그 시민을 위한 공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마 생활 정치가 아닐까. 전 나름대로 그렇게 규정을 좀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역의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단적으로 뭐 좀 얘기가 길어지면 재미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화성에 난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여기는 경기도는 공장을 지으려면 물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량을 받는데 경기도 전체 물량의 30%를 화성시가 받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받는데요. 문제는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장 물량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후에는 그 성장관리권역인가 해서 이걸이 지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보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들어오는 이익도 있지만 공장으로 인해서 그 수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거 환경 악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다음에 도로 교통망에 뭐 부담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익과 이것을 치유하기 위한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들 것이냐? 그럼 공장을 들어올 때 이것을 해결하고 감안해서 들어오는 거냐라고 하는 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화성에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뒷감당할 수 있는 개발, 그다음에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 시민들에게 웃으면서 눈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 눈인사는 이미 근데 사실은 도의원을 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학교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도로교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인 대반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이제 국회와 기초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좀 작은아마 짧은 경우에나마 이야기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것들이 아마도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부탁한다고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